못다한 이야기는 영화는 수다다에서 살펴보자. 하나, 둘, 셋. 사실 저희가 어제 기자시사에서 같이 봤잖아요. 셋이서 쪼로록 앉아가지고 영화를 본 건 처음이었는데 지금 김종철 편집장님은 제 바로 옆에 계셨거든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감탄을 혼자서 굉장히 깊은 감탄을 저도 하시는 그걸 계속 거예요. 느끼면서 봤어요. 그쵸? 그 시사회에서 저희가 제일 시끄럽게 보더라고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헬렌 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먼저 수현 씨의 입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인물인가요? 유전공학자인데 그녀의 슈퍼파워는 과학이에요. 과학이어서 토니 스타크와 헐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기술로 어벤져스들을 돕는. 뭔가 굉장히 준비되신 답변인 것 같은. 아, 그래요? 예상치. 아니, 이게 캐릭터만 얼마나 오래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내한 행사 하실 때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사람들을 이제 직접 만난 게 처음이잖아요. 사실 1년 동안 저는 아무런 얘기도 할 수가 없었고.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정말 그 교감에 제가 격려가 많이 됐어요. 근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이렇게 쓱 봤는데 안경 안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특히 마크 러폴로 같은 경우는 이런 인기를 실감한 게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계속 밥 먹으면서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굉장히 널디하고 도크 같은. 근데 그러면서 또 굉장히 성실하고. 네네. 그러니까 실제 그 토르 해머를 그 망치를 가지고 다들 들 수 있을까 막 이러는 씬에서 저희가 그거 막 못질을 여러 군데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힘을 주는 이거 그게 되게- 보여야 되니까. 네. 이거 진짜 막 테이블도 흥미로운 나중에 얘기네요. 고정을 시키고 그랬는데 마크 혼자서 여기에 자기장에 뭐 그거 작용을 해서 이 망치가 못질을 안 해도 안 떨어지면 어떨까 막 혼자 계속 그런 농담하는데 아. 저만 진짜 웃었거든요. 계속.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한국말을 하면서 나오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말을 네. 거기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NG를 내면 제가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아. 저 말 틀렸는데요. 근데 제레미 레너가 한 번은 가만히 있다가 I know you messed up 딱 이러는 아, 그래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느낌으로 그렇게 캐치를 했는데 네. 네. 수현 씨의 어떤 면이 캐스팅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감독님께 들은 얘기가 있나요? 좀 강인해 보이고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두 가지를 다 봤다고 해서 다음에 되게 여배우 캐스팅하면 저도 이 말을 한번 써먹어야겠네요. 너무 여기서 들으면 티나잖아요. 감독님은 딴 것보다 사실 감독인 나도 자신감. 이 대스타들 안에서 전 세계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나도 위축될 때 있는데 넌 절대 그러지 말라고. 너가 충분한 자격으로 여기를 왔으니까. 혹시 그렇다면 멤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가장 격려를 많이 해주시던가요? 제임스 베이더요. 그 사람 멋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목소리 얘기가 진짜 제임스 베이더가 처음 딱 나왔을 때 스칼렛부터 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I'm gonna tear you apart. 말씀도 이렇게 막 클라우디아. 본명을 불러주다니. 정말 부럽네요. 가장 인상적인 멘트가 저한테 Your smile is like the moon. 너의 미소는 마치 달과 같다. 네. 네. 제가 얼굴이 빨개지네. 멘트가 부끄러워지는 느낌이. 저는 그 극중에서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파티에 참석을 할 거냐고 이제 물었을 때 토르가 네. 이제 상태에 나오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두 인물이 썸 타는 건가라는 생각을 네, 그거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대사가 살려야 되는 건지 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씬으로 또 오디션을 했고. 아, 그래요? 예, 예. 원래 토르가 아니라 조지 클루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딱 토르라고 가르쳐 줬는데 저희도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또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크리스 햄스월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얼추 다들 짝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뭔가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이 생겼고. 맞아요. 그러면 남는 게 토르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I got no plans tomorrow night. I'm always picking up after you boys. 생각보다 서울의 화려한 어떤 로케이션을 따라간다기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로케이션들 있잖아요. 막 그 철강소가 막 있는 어떤 뒷골목적인 느낌부터 그런 부분을 생생하게 다뤘다고 생각하는데 오게티라면 뭐 지하철이 세트여서 사실 한국에 없는 좌석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저 그래서 그때 잠깐 헷갈렸어요. 아, 지금 저기가 지하철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딴 데로 간 건가? 나한테 좀 물어보지. 그런 게 액션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보면은 뭔가 때려 부술 만한 공간들은 굉장히 많은데 63빌딩이나 남산타워 정도는 네. 부셔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덜 보셨어요. 서울시에서 근데 뭔가 허락을 안 해주는 저거는 것 이제 날라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왔으면 부서질 것 같았는데요. 안 부수더라고요. 조하네스버그에서 이미 많이 때려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덜하지 않았어요. 아, 저는 헐크가 이제 강렬했던 게 1편에서 이제 헐크는 굉장히 어떤 능력치를 가진 슈퍼 히어로로서 액션을 이제 담당을 하고 존재감을 드러냈다면 2편에서는 액션을 하는 도중에 시민들이 헐크를 공포의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히어로를 지구의 어떤 수호자가 아니라 저들도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씬이었기 때문에 전편보다 어떤 캐릭터에 대한 다루는 방식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간만에 보는 굉장히 세련된 블록버스터 영화 같았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모티브가 많이 있잖아요. 네. There are no strings on me. 그 AI의 존재라 인공지능의 미래가 어떤가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만만하게 만든 흔한 블록버스터는 절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혹시 지금 그 후속작에서의 이야기는 아직 그것까지는 뭐 아직 바라는 것도 너무 많은 욕심인 것 같고, 단지 캐스팅이 될 때 뭐 어벤져스에 캐스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마블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줬어요. 이것도 적어두실 거죠? 원래 근데 세계가 신걸 환영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거. 임필서 감독님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와. 안 편집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수현 씨와도 이야기를 오래 나눴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재밌게 봤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없는 영화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였지만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좀 불친절한 영화가 아닌가. 시작하자마자 히드라 조직과 싸움을 벌이는데 저 히어로와 히드라는 왜 싸우는 거지? 저 히드라는 도대체 누구냐? 궁금한 점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전작에 대한 어떤 복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좀 벅차다. 저는 그 슈퍼히어로 영화의 약간의 뭐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2020년까지 한 10여 편 이상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 어벤져스의 스파이더맨까지 이제 들어온다면 10인조 걸그룹처럼 그 본인 48명 걸그룹처럼 본인 분량을 뭐 한 10초씩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불길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별점과 한 줄 평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제 별점은 4개 반입니다. 전편보다 넓고 깊어진 캐릭터의 매력. 조스 웨던 감독은 히어로 매니아들의 히어로 뭐 이 정도?